옛날 조선 중종 때 경상도 청량산 자락 깊숙한 곳에 음지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해가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골짜기라 여름에는 서늘했고 겨울은 더욱 춥고 길었지요. 산등성이가 높아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데다 눈이 오면 며칠씩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답니다. 이 마을은 5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소박한 산촌이었는데 남정네들은 농사일에 매달리고 부녀자들은 집안일에 바쁜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청량산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순박하게 살아왔지요. 아침이면 남정네들은 밭에 나가고 부녀자들은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서당에 가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동구 밖 주막터에 낯선 여인이 나타나 주막을 열었답니다. 30대 후반의 얼굴이 둥글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인이었지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몸매는 풍성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영롱했지요. 입술은 얇지만 항상 미소를 띠고 있어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갔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진주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으로 이 깊은 산중에 자리를 잡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남편을 잃은 과부라 하고 또 혹자는 기생 출신이라 했으며 심지어는 도성에서 쫓겨난 귀족 가문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지요. 하지만 진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폐허가 된 옛 주막터를 손수 닦고 다듬어 아담한 주막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예사 주막과는 달랐지요. 술과 안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차와 약재까지 취급했습니다. 또한 진주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노래와 시까지 지을 줄 알았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다웠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진주의 주막을 그저 호기심으로 찾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열은 주막이 어떤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주의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인심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어서 오셔요, 영감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담근 복분자주가 있습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모.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오. 그럼 제가 특별히 준비한 쑥향찜질을 해드리지요. 이것만 하면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진답니다. 진주는 단순히 술을 파는데 그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주막은 음지골 남정네들의 쉼터가 되었지요. 하지만 주막이 생기고 난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이 하나둘 주막을 찾더니 점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고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주막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이웃 남정네들과 한 잔 걸치는 정도였으나 점차 혼자서도 주막을 찾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답니다. 심지어 농번기에도 일을 제쳐두고 주막으로 달려가는 남정네들이 늘어났지요. 장정식이라는 사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장정식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한 농부로 통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 그가 주막이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괭이를 내던지고 주막으로 달려갔고 새벽녘에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장정식의 아내 소씨는 수심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기이한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크게 화를 내도 보고
잘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정식은 점점 더 주막에 빠져들었고 집은 쓸쓸하기만 했지요. 이 때문에 마을에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부녀자들은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답니다. 음지골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지고 있던 김성배라는 사람은 주막에서 진주와 어울리느라 농사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논의 물도 제때 되지 않고 김도 매지 않아 벼가 시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해 가을 김성배네는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 주막 때문이라니까. 우리 집 양반은 예전엔 하루라도 논에 안 나가면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은 농번기에도 주막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김성배의 아내 정씨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으나 이 일로 인해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연신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초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신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항상 근심이 많았습니다. 족보를 이을 데가 없다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고 남들 앞에서도 초라한 신세였지요. 그런데 남편마저 주막에 빠져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으니 자식을 가질 기회조차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저 주막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집 영감이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 밤낮으로 주막에 처박혀 있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와 코를 골지 않나. 아침 일은 하지 않고 말이야. 이초 씨의 부인이 우물가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바깥 창반도 그래요. 요새는 돈도 자꾸 없어지고 어디서 빚까지 지고 온단 말이에요. 박가 마누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박가 마누라의 남편은 주막에서 도박에 빠져 집의 살림살이를 팔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까지 팔아 주막에서 술과 도박을 즐기니 박간의 살림은 나날이 기울어져만 갔지요.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간 집안 살림이 다 망하겠어. 음지골 부녀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수군거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지요. 음지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반 가문의 아내 윤 씨는 특히 진주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윤 씨는 남편이 문중의 중요한 일도 제쳐두고 주막에 드나드는 것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했지요. 윤 씨의 남편 이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 높은 양반으로 지역의 향교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참봉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진주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은 윤 씨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어디 양반의 채통이 그리 가볍단 말인가. 남들이 볼까 창피해서 어찌 살란 말인가. 윤 씨는 마을의 다른 부녀자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초저녁, 음지골 부녀자들이 하나둘 회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30명이 넘었습니다. 5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산촌마을의 여인들이 거의 다 모인 셈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세등등한 오가 마누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축대로 올라섰답니다. 오가 마누라는 평소 입담이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솜씨가 뛰어나 동네 아이들의 다툼도 중재하곤 했지요. 18살의 오씨 집안으로 시집와서는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꿋꿋하게 견디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값싼 옷감을 사서 예쁜 옷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집안 살림에 보태는 솜씨가 뛰어났지요. 오가 마누라는 체구는 작았으나 목소리는 우렁차서 장터 한복판에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대소사에 앞장서서 의견을 내곤 했지요.
이번에도 그녀가 앞장서서 부녀자들의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여러 형님, 아우님들, 깨끗하고 조용하던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흙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요절을 내야 합니다. 오가 마누라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인 부녀자들이 한 목소리로 화답했지요. 그렇소.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지. 내 남편도 저 주막에 다녀온 뒤로 귀신에 홀린 것처럼 변했다니까. 우리 애들은 아버지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한다오. 마을의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오가 부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화가 폭발해 버렸던 것이지요. 주막에 불을 질러버립시다. 외치는 이는 박가 마누라였습니다. 박가 마누라는 마을에서 체격이 제일 컸으며 힘도 장사였지요. 마을 남정네들도 박가 마누라와는 시비를 붙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동이 2개를 거뜬히 들어 올렸고 남정네들도 들기 힘든 보리자루를 혼자서 지고 다녔지요. 그런 박가 마누라가 2 팔을 걷어붙이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년의 구멍을 인두로 지져버립시다. 가장 과격한 제안을 한 이는 이초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초씨 부인이 양손에 인두를 쥐고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아주 그년을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가을 하늘 보름달빛 아래 부녀 부대가 씩씩거리며 동구 밖으로 진격해 갔습니다. 각자 들고 있는 홈이 쇠스랑, 절구공이가 달빛에 번뜩였지요. 마치 전쟁터로 출정하는 군사들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렇게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어디 있느냐, 요망한 계집애. 나오너라. 우리 남편들을 홀린 요물. 내 죗값을 치르러 왔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차린 동네 남정네들이 일찌감치 주모에게 몸을 피하라고 일러줬건만 당찬 주모는 불을 밝히고 팔짱을 낀 채 주막 마루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면으로 폭풍을 맞이하려는 바위와도 같았지요. 주모 진주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린 채 주막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박가 마누라가 삿대질을 하며 대가릴성을 내질렀습니다. 내 이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주모에게 달려들려는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깔깔깔. 뜻밖에도 밤하늘이 찢어져라 칼웃음을 웃는 주모 앞에서 음지골 온 동네 여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주모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웠지요. 그러고는 주모의 앙칼진 말이 쏟아졌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젊기를 하냐? 얼굴이 너희들보다 예쁘냐? 몸매가 너희보다 잘 빠졌냐? 그런데도 너희 신랑들은 왜 나하고 하룻밤 못 자서 안달을 하는지 알아? 문제는 너희들한테 있어. 진주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마치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마치 칼날처럼 부녀자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부녀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주모가 호통을 쳐도 찬물을 끼얹은 듯 대꾸 한마디 없었지요. 아이들 잠들기를 기다려. 남편이 더듬더듬 여편네 곁으로 가면 여편네는 벌써 잠이 들어 입을 해벌리고 코까지 골고 있지. 물론 새벽같이 일어나 밥 챙기랴, 아이 챙기랴 농사일까지 하느라. 저녁상만 물리면 눈꺼풀에 납덩어리가 달리랬지만 남편이 고쟁이를 벗기고 올라와도 다리만 벌린 채 비몽사몽간의 나무토막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니 정남이 안 떨어질 남정네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진주의 말은 따끔했습니다. 마치 가시로 찌르는 듯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주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러저러한 집안일과 아이들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던가. 그래서 밤이 되면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오가 마누라가 변명하듯 말을 꺼냈지만 진주의 눈빛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 여편네들은 피곤하지. 그것도 잘 알아. 하지만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들도 온종일 들판에서 땀 흘리고 비 맞고 바람 맞으며 일한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아내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고 밥상은 차려주긴 하지만 말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자러 가버리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남편들이 왜 다른 곳을 찾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진주의 말에 부녀자들은 각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 낳고 키우는 도구로 농사일 하는 일꾼으로만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우리 신랑은 항상 내가 피곤하다고 불평해도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나? 늘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겨웠어. 소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소. 나도 그저 빨리 끝내고 잠이나 자고 싶었지. 김과 마누라도 수긍했습니다. 나야말로 그저 의무감으로 허락했을 뿐이요. 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는 마루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은 채 내려다보며 일장훈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듯 했지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던 부녀부대는 돛돌 아래서 주모를 올려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부녀부대는 돌아갔습니다. 여보게들, 이 주모의 말이 사실 맞지 않아? 오가 마누라가 반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언제부턴가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잠만 자려고 했으니 소 씨도 동의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 우리가 남편들을 주막으로 내몬 셈이구나. 박과 마누라도 가슴을 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지요. 주모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밤에도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초 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서 남편 상대할 기운이 없어. 초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그저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닐까? 주모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알고 있나 봐. 오가 마누라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모에게 가르침을 청해보면 어떨까? 싸우러 가는 대신 배우러 가는 거지. 부녀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우리 영감도 저 주모가 뭐가 그리 좋다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맞아. 나도 가봐야겠소. 나도 궁금했지. 저 여인의 비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음지골 부녀자들은 주모에게 배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지요. 이튿날 점심 나절 박과 마누라가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한밤 사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광경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막을 불태우자고 외치던 여인이 오늘은 예물까지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계시오? 이것 좀 들어보시오. 박과 마누라는 밤 한 자루를 들고 와 주모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는 사라지고 배움을 청하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박과 마누라는 평소에도 기운이 넘치는 여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주변의 장작을 깰 때도 주저없이 도끼를 내리쳐 한 번에 쪼개는 힘 좋은 여인이었으나 오늘은 왠지 머뭇거리며 수줍음을 타는 모습이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시게. 무슨 일로 찾아왔소? 진주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고 박가 마누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지요. 그게 다름 아니라 어젯밤 형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 바깥 양반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길래 이렇게 형님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박가 마누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수줍어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그런 것이었군. 어서 들어오시게. 다른 사람들 눈이 있는 밖에서는 이야기하기 민망하니 안으로 들어가세. 주모는 빙그레 웃으며 박가 마누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중술 강의를 해주었지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법, 자신도 즐거움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답니다. 남정네들이 바라는 건 단순하오. 그저 자신을 원하고 존중해주는 여인의 모습일 뿐이지. 바깥 창반이 집에 돌아오면 맞이하는 인사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가?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건 나도 알지.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오. 오늘 저녁에는 바깥 창반이 돌아오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맞이해 보시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진주는 박가 마누라의 귓가에 속삭였고 박가 마누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답니다. 아이고, 그런 것도 해도 되는 거였어요? 당연하지. 부부간에 어찌 안 될 것이 있겠소? 서로가 즐겁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박가 마누라가 주모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간 후 이번에는 40이 넘은 이초 씨 부인이 인절미를 싸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계시는가? 이초 씨 부인은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까지 인두로 지지겠다던 여인이 오늘은 선물까지 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이초 씨 부인은 한평생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 없이 항상 남의 뜻에 따라 살았지요. 그런 그녀의 눈에는 이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이구, 어서 오시오. 진주는 반갑게 이초 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했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게나. 사실은 우리 집에 아이가 없어 시어머니께 늘 구박을 받고 있다네.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초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었구려. 걱정 마시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게야. 주모는 이초 씨 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개인 교습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지요. 주모는 약재에도 밝았기에 임신에 도움이 되는 약초와 먹는 법까지 알려주었답니다. 이걸 달여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게. 그리고 남편과 있을 때는 이런 자세를. 주모의 속삭임에 이초 씨 부인의 얼굴은 금세 홍시처럼 붉어졌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지골 부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스승이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오가 마누라, 김초 씨 부인, 윤 씨도 모두 주모를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주모의 지혜를 구했지요. 주모는 어느덧 이불 속일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주모에게 배운 방법으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을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게. 여보, 이 반찬 어떠시오? 특별히 당신 생각하며 만들었소. 여보, 오늘 밤은 달이 참 밝소? 부녀자들의 달라진 태도에 남정네들도 차츰 주막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의 시간이 더 즐거워졌기 때문이지요.
박간의 남편은 더 이상 살림살이를 팔아 도박을 하지 않았고 장정식은 다시 부지런한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김성배도 농사일에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지요. 마을은 점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화목해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이초씨 부인은 주모의 처방대로 약초를 달여 마시고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한 결과 몇 달 후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주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주막은 술집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지요. 남정네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가끔 들러 한 잔씩 하고 돌아갔고 부녀자들도 종종 찾아와 주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부녀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참봉이 대낮에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참봉은 마을에서 제일 큰 양반으로 평소에는 코가 하늘을 찌를 듯 거들먹거렸지만 이날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지요. 이참봉은 본래 향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비였습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보게 주모, 내게 큰 고민이 하나 있다네. 제발 제대로 일어서지 않는 내 아랫도리를 좀 고쳐주시게. 이참봉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답니다. 아이고, 이참봉 나리. 그런 일로 고민이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주모는 빙그레 웃으며 대문을 잠가 버린 후 실습으로 시간 끄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호흡법부터 마음가짐,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주모는 엽전 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주모, 덕분에 내 고민이 해결되었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지요. 이참봉이 돌아간 후에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주모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고민인 어머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괴로운 며느리, 심지어는 농사법에 대해 묻는 이까지 다양했지요. 주모는 모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음지골 마을은 주모 덕분에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평화를 깨는 존재로 원망받았던 주모가 오히려 마을에 진정한 화합을 가져온 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불이 나고 말았지요. 주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똥이 술독에 튀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와 불을 끄려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주막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주모는 이럴 때 어딜 갔단 말인가? 주막이 다 타버렸으니 이제 어디서 살겠소?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타버린 주막터를 찾아가 보았지만 주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주막 옆 바위에 붓글씨로 쓴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지요. 음지골 여러분께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은 서로 베풀고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마을 사람들은 목이 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너무나 아쉬웠지요. 특히 주모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박가 마누라와 이초씨 부인은 눈물을 훔쳤답니다. 주모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 아직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주모가 남긴 터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화합정이라 이름 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진주의 가르침을 기리는 작은 잔치도 열렸지요. 세월이 흘러 주모 진주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도성에서 쫓겨난 왕족의 딸이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인간의 모습을 한 여우였다고도 했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정한 정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음지골은 점차 화합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평화롭고 화목한 곳으로 알려졌지요. 이처럼 처음에는 나쁘게만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면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